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스타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만 유지해준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코스닥 신고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또 볼만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싸움을 두고 성장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이런 지수 흐름 속에서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지 저희에게 궁금하신 부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금요일장 1시간 동안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반석 위원님과 오늘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시고요. 주말에도 좀 배워보고 싶다,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종목 상담 가능한 곳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자세한 시황을요.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현재 양시장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오늘 장중한 때 하락세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0.23% 오른 3,27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시죠.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5,65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1,560억 원, 외국인 4,035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도 보시죠. 코스닥 현재 1.21% 오른 1,01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 전환했습니다. 32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53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277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신청서 제출 2달여 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7월 중에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3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가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6.08% 오른 1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사실상 신세계그룹의 승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동맹군인 네이버가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횡보에 대해서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재 2.44% 오른 3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 전일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1.44% 내린 8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달 유럽 판매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4월부터 2달 연속 유럽 시장 판매량 4위 자리를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0.21% 내린 2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방향성이 확실하다,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오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85% 오른 67만 5천 원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전 종목이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동물 실험에서도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재확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52% 오른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현재 3.68% 급등한 1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오늘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6% 오른 20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CJ E&M 홀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0.28% 내린 17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의 지분 추가 매입 소식에 오늘 HLB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7.21% 오른 3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3%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7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도 계속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유촌화학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000원이고 비중이 30%인데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라고 느껴집니다. 유촌화학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율촌화학이 농심의 계열사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장 관련된 회사로 성장을 해왔죠. 농심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1,000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추세 하단 또는 횡보하고 있는 바닥 라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려면 결국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아직까지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심이 과연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그래도 보면 올해 매출액은 1% 내외로 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33%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8% 코로나19 효과를 조금 지난해 봤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걱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은 추세로 봤을 때에 이 추세를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거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가 최근 1월 달 고점을 찍을 때에 율촌화학이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을 국산화한다. 앞으로 이쪽을 미래 먹거리로 잡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갈 수는 있으나 추세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완만한 만큼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셔서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5만 6,500원이고 5%요. 15만 6,500원에 5% 비중.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오늘 했어요. 정말요. 카카오가 정말 진짜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매수하신 거 과연 괜찮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15만 6,500원이면 지금은 수익 중이시죠? 아, 그런가 보네요. 예, 지금 15만 7,500원 넘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이거- 매수하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조금 무서운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예. 저라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10만 원 미만에 계신 분들은 네. 조정이 13만 원까지 나와도 예. 기다리실 수 있어요.
예. 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예.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예. 네, 분할 전후로 따지면 13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이상으로 슈팅이 나고 있는 가운데 덜컥 예. 매수를 하셨으면 그렇군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뭐든지 간에 주식은 싸게 사가지고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는 건데 네. 비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떨어질 일밖에 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른 종목을 사실 때에도 싸게 사는 연습을 그리고 훈련을 조금 하셔야 수익에 조금 더 가까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나오고 조금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손실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수젠텍이요. 수젠텍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8,000원에 한 10% 정도 되는데요. 28,000원에 10%. 네.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셨어요. 급등했다가 내려올 때 매수하신 거세요? 네네. 작년에 아. 산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작년에 매수하셨고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급등이 나와주니까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언제쯤 사셨을까요? 작년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작년 5월이나 4월이요? 2월달인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네. 작년 5월, 4월이면 6만 5천 원 갈 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쵸?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언제 사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되신 건가요? 네네. 그럼 사신 이후로 수익 중인 적은 있으셨어요? 있었는데 모르고만 못 팔았어요. 더 갈 때. 네. 비중이 10%시고 2만 8천 원이세요. 네네. 다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젠텍도 그렇고요. 네.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고점에 샀을 때에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바닥 중에 바닥까지 조정을 다 거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제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선별진료소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지난해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이 시장이 앞으로 조금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2만 8천 원이면 그래도 단가를 한 번에 사고 더 이상 안 파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할 라인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좀 더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처럼 10% 이상 올라갔을 때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다시 한번 2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 싶으면 네.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는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네. 6개월 이상 가져가실 수 있을 비중만큼만 좀 늘려보시는데 지금이 10%니까 10%만 더 담으셔서 6개월 이상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뭐 매수를 하시면 단가를 적어도 2만 5천 원 언저리까지는 좀 낮출 수 있으시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오면 사신 만큼 덜어내던가 아니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셔서 조금 더 시의적절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장기적 투자나 수익 관점에서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10% 올라갔을 때 물타기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손절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2만 원 아래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서 조금 장기적으로 나는 손실보다는 원금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좀 아쉬운 구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스티 예스티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000원에 20%입니다. 14,000원에 20%. 지금 계속 이 구간을 좀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좀 올라가 주는데 이 종목은 부진합니다.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스티를 언제쯤 사셨을까요? 한 며칠 됐습니다. 아, 며칠 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올해 추세를 보면 12,000원 정도가 하단으로 잡히고 고점은 16,000원, 17,000원 언저리가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14,000원 언저리면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하고 조금씩 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최근 추세를 보면 딱히 누가 사기보다는 기관에서 다시 팔고 있어요. 그래도 네. 물량은 크지 않은데 그러면 아무리 조정이 나온다 해도 13,000원 언저리까지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보면 13,300원이 저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지난해 했어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어떤가를 제가 좀 볼게요.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좀 났어요. 그래도 크지 않아요. 매출액은 그래도 좀 늘어났는데 그러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13,000원을 깨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손절보다는 좀 보유를 해보시고 그리고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업황이 이제 좋은데 뭐 좋아질 거다라는데 왜 주가가 이러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10,000원 이하나 10,000원 언저리에서부터 지금 거의 뭐 17,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이죠. 뭐 대형주들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연초부터 뭐 1월 중순 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반도체 섹터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손절보다는 잘 기다리셨다가 손익분기점 위로 넘어올 때에 비중을 줄이거나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추가적으로 15,000원, 16,000원 넘어갈 수 있는지 그때 당시에 업황이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버텨보세요. 네. 네, 예스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 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 신세계요. 신세계,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0만 8천 원에 10%요. 30만 8천 원의 10% 비중입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긴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죠. 매수를 예. 하고 수익이 나셨을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신세계를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세계가 휴젤 인수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조금 더 강해서 예, 깊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있어서 네이버 신세계 컨소시엄이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세계가 거기에 악재 부각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이마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이지 신세계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질 텐데 휴젤 인수권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1만 원, 22만 원 언저리에서 32만 원까지 좀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10%의 비중이시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28만 원이 깨지고 있는 와중에 손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면세점이나 백화점 쪽으로의 매출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여기서 꺾인다라고 보고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추세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누누이 드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는 누군가는 조정 말미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비중이 10%시니까요. 예. 27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이 오면 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하셔서 조금 길게 그리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손절하는 것보다는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본전에 나오시는 게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상승 추세선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덜컥 떨어질 때에 왕창 매수하시기보다는 27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나는 모아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7만 원 라인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 정도 라인이 조금 잡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바닥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뭐 400% 이상, 뭐 코로나19 영향이죠. 그런데 워낙 고부가가치, 고가 내구재 소비가 백화점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27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차곡차곡 모아가셔서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그러면 30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수익 구간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뭐 수익 실현을 하시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연일 매도세가 짙었어요. 짙었는데 거기다가 휴젤에 관련된 인수가 사실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겹치면서 좀 깊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바닥에서 야금야금 모아서 30만 원이 넘을 때 수익 실현해 봐야지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하세요. 네. 네, 저는 낮은 가격대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손실 없이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EC KC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100원에 네, 비중은요? 3,100원에 10%. 3,100원에 10% 비중입니다. 예. KC 좀 예전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지금 반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꿈틀꿈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담 좀 예.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사셨을까요? 한참 됐어요. 네, 3,100원이면 지난해 연말 연초 이때 매수가 예. 가능한 그런 예. 가격대고요. 10% 사셨는데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처음 가격 그대로이실까요? 예, 그대로 있는데 예. 그때 앞전에 2,2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조금 하려다가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를 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는 뭐 그래도 영업이익이랑 뭐 워낙 사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 흑자 전환을 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올해는 과연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다시 가격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2,300원 언저리, 2,400원 언저리에서
조금 다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하다가 순차적으로 2,000원에서 횡보, 다시 2,400원에서 횡보, 다시 한번 2,500원에서 횡보 이러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면 결국엔 매물대가 조금 있을 거예요. 3,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시청자님께서도 버티고 계시는 것처럼 네. 그러한 매물 소화가 차곡차곡 이루어져야지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3,100원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좀 접어두시고 네. 다시 한번 2,300원가 가장 가까운 라인이 오면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손익분기점을 낮춰놓으면 탈출할 때에 좀 더 네. 수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올랐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내려올 때 그리고 횡보할 때 2,300원, 2,350원 어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셔가지고 5% 정도만 더 매수를 해보실게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네. 기다리시는 것처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네. 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시기도 좀 더 빨리 올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손절은 전혀 또 안 되시는 거잖아요. 네, 저기 그냥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100원, 200원 사이 같으면 손절을 해버리겠는데 예, 지금 조금 그래서 안 예. 그래도 제가 한 2,800원, 900원 가면은 손절할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예. 그냥 길게 끌고 가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때에도 2,300원이나 2,350원가 가장 가까울 때 나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말씀하신 대로 2,900원, 3,000원 오면 네. 그때는 일부 탈출을 하든가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 힘을 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KC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는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NHN 보내주셨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수가가 49,0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일단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4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가 이제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 권역들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좋으셨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급등이 나오는 주체를 보니까 수급 주체가 연기금과 보험 그리고 외인까지도 6월 초부터 같이 매수를 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외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 한 느리더라도 57,000원 언저리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가가 5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적어도 53,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 한 보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정을 거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면 적어도 6만 원 언저리는 무난히 통과를 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만 원 위에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뭐 영업이익,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좋다라는 부분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최소 6만 원은 넘기는 것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6만 3천 원, 6만 5천 원 이렇게 목표가를 조금씩 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이처럼 바닥에서 조금 잡으셨다라고 추세 하단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면서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가 기준으로 53,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3,000원 지지 보고 6만 원, 6만 3천 원까지 목표가 보고 계시다는 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시젠입니다. 매수가가 89,000원이고 비중 5%인데요. 참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매도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아직 들고 계십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배당과 그리고 무상증자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아침 방송에서 장전 아침 방송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들이 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사신 것 같습니다. 89,000원이라면 언제 사셨는지 이 전에 사셨으면 탈출하실 기회가 있으셨던 거고 이 이후에 사셨다면 더 가겠지 하고 좀 사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랩지노믹스, 수젠텍, 시젠 한 번씩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횡보했던 바닥권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는 손절할 때 누구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89,000원이 단가시니까요. 비중이 그래도 5%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단가를 낮춰서 더 빠르게 손실을 줄여서 탈출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를 좀 합쳐본다면 63,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사신 만큼 더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한 10%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8만 원 언저리까지 오면 또는 손익분기점 위만 오더라도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가격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소중한 재산을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투신이나 뭐 연기금도 조금 사고 있고 보험도 61,000원, 62,000원 언저리에서는 매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행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비중이 작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63,000원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비중 5%를 한번 더 실으셔서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손익분기점 위에서 나는 손실을 축소해서 나오든가 본전에서 나오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꼭 조정 시에 지금은 2% 상승이니까요. 63,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나는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작으시니까요.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82만 2천 원, 비중은 안 보내주셨는데 오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조정이 이어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겠죠?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LG화학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2차 전지 섹터는 공포에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방송에서 저녁 방송이죠. 주유소 저녁 방송에서 저는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LG화학도 뭐 급등과 급락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타이밍들이 물적 분할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번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과 맞닥뜨려져 있는데 한번 사셨으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는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해가는 와중에 LG화학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50%를 사는 것은 앞으로 내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한 번에 다 펴놓고 게임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해가는 라인으로 82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다만 고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불쑥불쑥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현재 캐펙스 투자를 반영한다 해도 배터리는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번 매수하셨으면 좀 길게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100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선을 깨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이익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박스 추세 안에서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마감 예상 차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27% 상승을 하고 있고요. 3,273.80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강한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3,27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요. 장중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올려 세웁니다. 3,273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개인들이 6,21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1,556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융투자는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외국인은 4,604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고 부진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하고요. 87,000원, 12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3, 4위를 다투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카카오가 5.74%, 장중에는 거의 6%까지 지켜 세우면서 156,500원으로 지금 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2.70% 이에 질세라 올라가주고 있고 지금 40만 원 터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이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방금 3단 도와드렸던 LG화학이 1.32% 오늘 하락하면서 8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2% 상승합니다. 현대차는 0.42%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가 요즘 들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3.54% 오늘도 상승하면서 67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74% 상승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21%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넘어서더니 더 그 힘이 강해지고 있고요. 1015.88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도 강했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올려 세웁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죠. 개인이 3,606억 원,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간 관계상 보지 못했는데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CJ-ENM만 지금 현재 보합권이고 아마 모두 상승하는 빨간불로 마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어떻게 시장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위원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FOMC 회의가 긍정적으로 또는 낙관적인 전망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염려가 있어 왔음에도 파월과 옐런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들로 시장은 결국엔 테이퍼링 이슈, 긴축에 대한 부분들에 하나하나 익숙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버냉킨 시절뿐만 아니라 옐런과 파월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시장이 테이퍼링이 언젠가는 나오는데 그래도 파월과 옐런이 한 분은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실질적인 고용 회복이라는 두 가지의 축 중에 하나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 미리미리 얘기해 주겠다라는 측면이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리고 전 연준 의장이었고 현재는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장관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 FOMC 이후에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기도 하고 시장을 풀어주기도 하는 와중에 시청자분들께서도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3, 4개월 전에 처음 들었는데 지금은 방송을 틀면 나옵니다. 그렇게 시장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판단이 될 텐데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함이 되고요. 금리가 다시 반짝했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와 일맥상통하게 우리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섹터는 5G 통신 장비 섹터였습니다. 미국의 FCC, 연방통신위원회라고 하죠. 여기서 중국의 화웨이나 기업들의 통신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6월은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FOMC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지금 소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변곡점들이 지났다면 이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대비해 왔고 그 대비에 이어서 기회를 잡을 포인트들이 이제 우리 앞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중소형주 장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그 지수에서 덜컥 고점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 기반이 되고 있는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하반기까지 쭉 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앞으로 시장 금리 인상 전까지 테이퍼링이 한다고 해도 금리 인상 시까지는 지수는 글로벌 시장은 우상향 추세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변곡점을 잘 이용해 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0.09% 올라왔습니다. 3,267.93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오늘 1.21%나 상승을 하면서 1,015.8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봐야겠죠. 어제 급등을 했던 원달러 환율인데 오늘도 1원 90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132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봐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이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넷마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만 1,500원. 14만 1,000원에 1,500원. 1,500원의 비중은요? 20%. 비중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동이 좀 커지고 있는 넷마블이라서 사실 반등 흐름을 지금 받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신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넷마블을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한 달 반? 한 달 반 되셨어요. 그 정도, 한 달 반에서 좀 더. 매수하시고 나서 그럼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지, 한 번도 안 왔죠. 예. 그럼 넷마블이 이제 막 좋은 흐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왜 이제 다시 상승이 나왔는지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아니, 잘 몰라요. 그 넷마블을 매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지인 추천으로. 예. 지인분이 이제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말씀하시던가요? 목표가는 13만 원 얘기했어요. 13만 원이요? 15만 원. 15만 원이요? 네. 네. 짧게 보시면 15만 원, 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매수를 하실 때에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파란 색깔 라인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면 파란 색깔 라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구간들이 매수를 하기에 좋은 라인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파란 색깔 네모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구간들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차이가 줄어들면서 결국엔 15만 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추세 하단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신작 게임 중에 제2의 나라라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 매출 1위를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리니지를 이겼다라는 소식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게임을 재밌어 하는구나. 게임을 많이 하면 거기서 유료 결제도 하고 매출도 좋아지겠구나.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을 넘었던 시절에는 빅히트 엔터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이슈가 넷마블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기존 게임 사업과는 별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것과 별개로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빅히트 이슈가 있기 전에 추세 하단이 지금 적어도 10만 원 언저리였는데 그 이후에 추세 하단을 다시 잡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차트상 보이시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가 주면
본연의 사업은 게임이라고 하는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기관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만큼 이 추세선을 하나 댁에서도 한번 그어보시고 여기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다시 맞고 올라가는구나. 이 패턴에 의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만큼 15만 원이 꼭 아니더라도 뭐 14만 9,500원, 뭐 14만 원, 14만 8천 원, 14만 9천 원, 14만 9,500원 그때까지 오면 그때에서는 나는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해라고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요. 그때 당시에 수급 여건이 매우 좋으면 15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때 가셔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넷마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KMW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KMW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2,000원에 5%요. 72,000원에 5%. 많은 분들이 7만 원대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도 지금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반등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앞서서 마감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FCC에서 화웨이 관련된 제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5G 통신 업종들이 모두 다 일제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님 물타기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해볼까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5만 5천 원과 가장 가까운 날이 올 수 있어요. 네. 예, 5만 5천 원과 가장 가까운 날이 오면 그때 5% 정도 물타기를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7만 원만 넘어가도 수익 구간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뭐 참고 오셨잖아요. 네, 제가 한 그럼- 2월 20일경에 예. 매수를 했거든요. 네, 손절보다는 네네. 네, 5만 5천 원과 가장 가까울 때 5% 정도 매수를 더 하셔서 네네. 네, 7만 원 넘어가기를 기다리다 보면 네. 손실 보지 않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생하셨으니까 그 고생에 대한 보답으로는 네, 손실 안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가보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5만 5천 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코라는 종목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5,800원이고 비중 7% 정도입니다. 역시나 지금 좀 손실 중이신데 위원님 바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아바코를 15,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결국엔 급등을 할 때 따라가거나 여기서도 수익이 나겠구나 했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연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죠.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급등을 하고 다시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손절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쉽게 추세를 아예 심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여나 이 추세를 깬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1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1,000원을 이탈하는 날이 있으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15% 내외까지 한번 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추세선 위로 올라오면 손익분기점에서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의미로 매수를 하셨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아바코라는 기업이 저도 약간 생소한 기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슈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11,5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황 회복에 따라서 추세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셔야 14,000원 언저리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생각을 하셔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14,000원이 넘어갔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바코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앞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공개해 주셨다시피 작년에 또 선물 같은 종목들도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또 무료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6월을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곡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왔는데요. 결국엔 변곡과 대비, 그러니까 변곡점을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국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번 일요일 저녁 6시에 무료 공개 강연회를,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녁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 CJ 제일제당, 신세계, 호텔신라 여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잘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실적 기반의 기업들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다 보면 인내심을 갖고 끌고 가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릴 거고요. 하반기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망 한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